이번 시간은 농산물 품질 관리사 중에 4과목 농산물 유통론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T는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시간이 되죠.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농산물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물건, 상품을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생산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원예 작물학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즉, 지식이 있게 되면 그것을 응용해서 생산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잘 키우기 위한 특징을 안다고 하더라도 수확을 하고 나면 품질이라는 것은 농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상 부패라는 것을 진행되게 되죠. 이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배울 내용 자체가 유통이라는 측면이고, 유통이라는 것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에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가 있게 되고, 다양한 분야 중에 농산물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게 되는데, 즉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고 어떤 경로로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농산물 유통론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품질 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이에 따라서 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한 교통 신호등과 같은 법의 체계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1, 2, 3, 4 과목으로 구분해서 배웁니다. 물론 이제 1, 2, 3, 4 과목이지만 이것이 1, 2, 3,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 4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농산물 유통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유통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흘러가게 함으로 인해서 통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대상 물품들이 상당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 농산물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농산물 유통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그것의 개념이 정립이 되게 되면 개념하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유통에 농산물은 부패한다 라고 하면 부패하지 않도록 보내야 되겠다. 즉,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라는 측면 내에서 콜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즉,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유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는가, 의의를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1장에 나오게 되고,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공장에서 만드는 공장 생산 품목,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농산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농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은 내외부 어떠한 의미로 유통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보다 풍부한 농산물 유통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1장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이라는 부분들이 다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실질적인 농산물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가라는 농산물에 관련된 경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통적으로 갈 것인가, 즉 조합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영세한 생산자들이 시장력을 확보해서 유통을 할 것인가 라는 것처럼 경로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유통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이익, 가산되어지는 혹은
비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통에서 생긴다 해서 유통 마진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이 2장에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유통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로로 간다라는 부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이라는 부분들이 농산물과 특징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경로라는 것의 구체적인 구조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고 그러한 경로는 결국 판매를 하는 것이고 판매하는 곳은 구매하는 사람과 공유되어지는 시장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것이 직거래를 하는가 아니면 계통적으로 흘러 들어가는가 유통마진은 그 단계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가라는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있게 되지요. 경제학적인 측면 내에서 시장 구조도 있습니다. 뭐 완전 경쟁 시장이냐 혼자 있는 독점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품질과 같은 가격 이외에 차별화된 독점적 시장이냐 소수의 과점 시장이라는 것처럼 설명을 하기도 하죠. 시장 구조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농산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하는 부분들이 다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의 구조라는 것 자체가 3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통이란 무엇이고 경로를 거치는데 어떠한 시장의 구조로서 마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고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고 그 농산물 유통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은 어떠한 위치에 설 수 있는가를 이해를 했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러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라는 기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거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거래수, 거래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유통 단계에서 분업, 즉 잘하는 부분들의 분업의 기능을 가질 수는 없겠는가라는 것처럼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거래와 물적인 흐름이라는 물류의 그 각각에 대한 기능들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즉 어떠한 개념이 어떠한 경로로 어떤 구조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구조 내에서 어떤 기능들이 각각 수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성이 있게 되죠. 바로 이것이 4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배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과거에는 생산하면 판매하면 소비라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다양해졌고 또 개성적인 그런 주인의식을 갖게 됐잖아요. 따라서 개성화, 다양화, 주인의식, 뭐 여러분들처럼 이제 지적 수준의 향상, 또 정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에 언제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기술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 소득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서 과거에 그냥 구매했던 부분들을 뭐 친환경, 뭐 유기농, 뭐 건강식 이런 부분들처럼 소비의 패턴이 바뀌게 된다면 농산물의 유통 과정 내에서도 그에 맞추어 소비자의 필요와 뭐 니즈와 원츠, 즉 필요와 원하는 것 이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뭐 니즈라는 것은 나 배고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쌀. 근데 뭐 원츠라면 그런데 농약을 안 친 하는 것이 이제 원츠가 되겠는데 그렇게 니즈와 원츠를 알고 생산하면 안 팔릴 확률이 팔릴 확률보다 더 낮아지게 되니까 팔릴 확률이 더 높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미리 알고 그러한 농산물을 미리 생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매출이라는 부분들이 안정화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자주 마시는데 원두라는 것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원두를 생산하는 국가에 미리 생산량을 계약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안정적인 커피 수요에 충족할 수 있게 되겠지요. 따라서 농산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비자들이 모여 있으면 시장이고 그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라는 의미로 마켓에 무언가 하는 중이라는 ing가 붙어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즉 소비자 지향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활동에 다양한 마케팅적인 그런 요소들 그리고 마케팅적인 개념들 상황에 따른 마케팅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배울 필요성이 있게 되죠. 바로 농산물에 관련된 마케팅이 5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어떠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첫 페이지부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학습을 하는가 혹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는 내 학습이 퍼즐 조각, 그림 중 어느 조각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어떤 목차, 어떤 구성 내용이 서로 섞여서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OT가 되겠습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학습을 진행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